H1B 비자 수수료가 100배 인상됐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일하려면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야 하는데요. 이번 조치는요, 단순한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의 이민 정책, 그리고 경제 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인재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연결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요, 단순한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 이민 정책과 경제 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인재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연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신청료 인상 행정명령이 최근 나왔고요.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과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H1B 비자는요, 지난 30여 년간 고학력, 고숙련 인재들이요, 미국으로 진출한 주요 채널이었지만 이번 갑작스러운 10만 불 수수료 부과 정책으로 인해 누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겠는가라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변화는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서 한인사회, 그리고 전 세계 유학생, 전문 인력, 그리고 미국 기업 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특별한 행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는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LA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 신간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의 핵심 내용을 다루면서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는 전세 전략, 해외 계좌 신고, 리빙 트러스트, 바람직한 은퇴 준비까지 미국 자산관리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라이브 Q&A, 그리고 소규모 네트워킹, 그리고 사인본 증정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요, $500 상당의 1대1 상담 기회도 드립니다. 미국에서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10월 3일까지 얼리버드 특별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신청하세요. 자,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인데요. 바로 지난주였죠. 트럼프 대통령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요, 기존에 1,000불이었는데요. 이걸 10만 불로 100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요, Presidential Proclamation이라고 해서 대통령 포고문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입법 절차 없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초고액 수수료는요, 일회성으로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이 되고요. 기존의 H1B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갱신하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백악관이 공식 해명했고요. 그래서 대기업 또는 고임금, 고숙련 직종 중심의 비자 구조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유학생들 포함 중소기업, 스타트업에는 사실상 진입 장벽이 새롭게 생긴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1,000불에서 10만 불로 인상된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 대기업만이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고, 또 고임금, 고숙련 직종에 대해서만 하지 그렇지 않은 어떤 그 대상자들에게 이 금액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특히 한인들 같은 경우도 유학 후에 취업을 계획하는 학생들 또는 중소기업 몸담은 직장인들에게는 사실상 큰 회사가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장벽이 생긴 것이다라고 하겠죠. 자, 그럼 왜 이런 제도가 나왔느냐일 텐데요.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 목적은 미국인 일자리 보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요, 외국의 저임금 인재가 미국 내 일자리를 잠식한다라는 그런 논란에 대해서요, 이에 대응해서 고임금 직종 또 대기업 중심으로 새로운 어떤 선발 제도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정책 배경으로 미국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들만 받아들이겠다, 말하자면 마가죠. 미국 우선주의의 기조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실리콘밸리, 의료, 기술 이런 대기업들 일부 산업만 인재 영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또 기타 중소기업 또는 교육, 연구기관 등은 인재 확보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했습니다. 혼란, 논란,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정책 발표되고 지난 주말 동안에 전 세계 뉴스가 이 내용으로 도배가 되다시피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래서 정책 발표했을 때 이게 매년 10만 불을 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기존 소지자, 또 갱신자도 적용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처음에 확산되면서 글로벌 IT 기업, 금융 대기업들이 직원들에게 긴급 복귀령을 내리기도 했고요. 실제로 또 가족을 남겨두고 급히 귀국한 사례들도 잇따르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들을 반영해서였을까요? 백악관은 그 뒤에, 하루 뒤에였죠, 신규 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되고요. 또 일회성 적용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미 대혼란이 발생한 상태였었죠. 그도 그럴 것이 기존 비자 소지자들까지 적용되고 갱신자도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불확실하니까 일부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휴가 갔다가도 그거 포기하고 급히 미국으로 돌아오고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 혼란이요, 행정명령이 얼마나 준비 없이 발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민 실무 현장에서 보면요, 규정이 애매하다라는 것은 결국 체류 불안정으로도 이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각각의 이 개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H1B 소지자들, 특히 또 장기 주거 또는 모기지, 자녀 교육 등으로 재정적으로도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미국에 못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이 생긴 거니까 이게 이민자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성 그리고 정체성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겠고요. 저 역시도 H1B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자리를 잡았으니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오래전 일이라고는 합니다만 남 얘기가 아니었고, 제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참 암담했겠다 또는 이것저것 불안했겠다라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제도 역시요, 어떤 법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정책은요, 미국 의회의 입법 없이 행정명령 형태로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 비자 수수료와 같은 어떤 외국인 관련 행정 조치는요, 대통령이 넓은 권한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기존의 연방법의 어떤 해석의 기준 중에는 원가 회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행정 처리에 발생하는 비용 이상의 초고액 수수료의 부과와 같은 그런 성격의 변화는 행정명령만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따라서 이 미 의회와 법률 전문가들이요, 이와 같은 거의 지금 100배 이상으로 오른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100배로 오른 이 초고액 수수료가 행정권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미 이런 위헌 소송이라든가 어떤 효력 정지, 인정션이라고 하죠, 이러한 소송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와 유사한 이민 비자 정책들이 연방법원의 판단으로 중단된 사례들이 있으니 이 제도 역시 단기 시행 후에 조기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언론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오늘자 기준이겠죠. 정책이 시행 중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앞으로의 어떤 법적인 이슈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파장 그리고 현장에 있어서의 분위기일 텐데요. 미국 내 대도시, 예컨대 실리콘밸리 같은 곳들이요, 이 초고액 장벽으로 인해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하고요. 대기업 중심의 인재 독식 현상,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 중장기적으로는 혁신 생태계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인 사회에서도요, 유학생, 취업 준비생들의 미국 진출이 더욱 막히게 되었고요. 또 영주권, 그리고 영주권에서 이어지는 취업 연계 로드맵 역시 어떤 현실적인 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산이 많은 어떤 고액의 이 자산가층은 다른 방법들, 예컨대 투자이민, EB5라던가 아니면 다른 영주권 경로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안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전망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이민 또 다른 영주권 경로를 고려하는 건데요. 이러한 H1B 고액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여러 다른 방면에서 모색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H1B의 이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또 나온 얘기가 골드카드 행정명령이 있었잖아요. 이 내용은 미국의 100만 불 또는 미국이 어떤 기업이 스폰서했을 때 200만 불을 납부하는 경우에 신속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자체도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는 하나 같이 이 H1B와 함께 주목받은 지난 주말 소식이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와 별개로 또 투자 이민 그리고 고액 영주권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H1B 비자의 10만 불 신청료 정책은요, 미국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재만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법률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행 지속 여부의 논란은 남아있지만 이 제도의 영향을 받는 이민 준비자들, 또 취업 준비생들, 유학생들은요, 이제 업종, 연봉, 투자, 여러 세무 이런 전략까지 포함해서요, 다각적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체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떤 식으로 확정될지, 또 입법부에서 또는 법적인 근거에 대한 챌린지가 이어질 것인지 살펴보는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지식컴퍼니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